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이곳은 숙명여대 앞 청파동에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5층 민족문제연구소가 새롭게 마련한 우리의 전용 스튜디오 가칭 청파살롱입니다. 네, 청파살롱에서 이제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손님으로 아주 귀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최근에 나는 전쟁 범죄자입니다라는 아주 의미 있는 책을 내신 귀한 선생님을 모셨는데 이분은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방송을 위해서 두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의 정말 일 잘하는 일꾼. 네. 왜요? 마음에 안 듭니까? 아니, 좋습니다. 예.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실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협력 실장 김영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일 잘하는 실장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새 일을 할 게 뭐 있습니까? 예, 일본을 갈 수가 없어가지고요. 대외 협력인데. 대외 협력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대내 협력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거의 뭐 지금 업무가 없으니까 놀고 있는 상태네요. 아닙니다. 연구해야죠. 연구, 집필, 조사. 예. 저 연구소 아닙니까? 내근으로. 예, 내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표정이 상당히 행복해 보이네요. 얼굴 좋아졌다는 얘기만. 요새? 예. 어찌됐건 빨리 좀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네. 진짜 대외 협력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김영환 실장 자리했고요. 그리고 우리 팟캐스트의 김세호 PD. 네, 우리 김 PD님이 오늘 또 패널로 참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팟캐스트 PD 김세호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PD면 제작을 하고 연출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새 왜 이렇게 자꾸 출연합니까? 예? 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요? 소문이 있어서. 이거는 말이죠. 네. 일부 기자들이 네네. 확인할 수 없는 그 취재원을 네네. 그걸 근거로 해서 기사 쓰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뭐 구체적으로 누가 원합니까? 팩트 체크. 있습니다. 뭐 가까운 지인들 중에서도 있기 때문에 예.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제 역할은 네. 방송 하면서 뭐 진행을 같이 한다기보다는 중요한 부분들 체크하고 알려주고 뭐 이런 역할들이니까요. 네. 그렇게 방송에서는 많이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기다렸다는 듯이 멘트가 술술술 나오는데요. 술술술. 그동안에 좀 어떤 방송 출연에 대한 갈증 같은 게 있었습니까? 솔직히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요. 워낙 이게 또 이게 터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야기 손님은 최근에 정말 의미 있는 책을 내신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김영환 실장이 친분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네. 어떤 분이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오늘 모신 손님은요. 최근에 나는 전쟁 범죄자입니다 책을 내셨습니다. 김효순 전 한겨레 대기자님이신데요. 네. 한겨레 신문에서 초대 도쿄 특파원을 지내셨고요. 그 뒤로도 지금 은퇴하신 뒤로도 계속 한일 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화해, 평화 그리고 전후보상 문제에 관해서 누구보다 일본의 시민운동, 역사 문제에 관해 천착해서 글을 많이 써오셨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버린 사람들이라고 제1동포 정치범에 관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간도 특설대라는 일제시대도 저희 친일파랑도 관련이 있죠. 연구소랑 하고 있는 이 책으로는 또 임종국상도 수상했습니다. 임종국상도 받으신 2014년에. 훌륭하신 분이시죠. 예, 그리고 나는 일본군 인민군 국군이었다. 이거 시베리아에 끌려간 우리 조선인 출신 군인들 그리고 역사가에게 묻다.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에 관한 책.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학문의 장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분들, 특히 이 역사에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글을 써오신 작가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김효순 대기자님이십니다. 김효순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효순입니다. 저는 뭐 이런 분위기에 익숙치 않아서 근데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귀한 시간, 무슨 귀한 분 오셨다는 얘기 들어서 좀 거북합니다. 권위를 싫어하십니다. 그렇군요. 그것보다는 여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랜 기간 아주 앞장서 싸워온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제가 뭐 무조건 달려와야죠. 역시 말씀에서부터 그 임종국 수상자다우신 그런 면모가 나타나네요. 2014년에 이제 임종국상을 수상하셨는데 그때 이제 어떤 좀 업적으로 이렇게 받으신 거죠?
제가 이 한겨레 신문을 퇴직을 하면서 네. 이 간도 특설대라는 거는 뭐 그 당시마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여튼 일제 시대 때 가장 아주 악질적인 그 친일 부대들이 모인 그 이제 친일파 세력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이 조선인으로 이제 친일 부대를 구성해서 이 항일 운동하던 사람들을 소탕하는 부대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퇴직을 하고 나서 조금 이제 좀 한탄스러웠던 거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왜 이제 뭐 하여튼 단편적인 논문들 몇 개 빼놓고는 일반인들이 좀 이렇게 읽을 만한 책이 왜 없을까? 그래서 제가 어떤 존경하는 제 이제 사학자들 몇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왜 그 학자들은 이런 거 안 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답이 저한테 아니 연구된 게 있어야 쓰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학자하고 좀 기자하고 좀 차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밑바탕에 제대로 이제 뭐가 잡히지 않으면 이제 정말 이 붓이 나가지 않는 거고 저는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이게 왜 책이 없으면 왜 연구가 안 된 거지? 그러면 자료가 없나? 그러면 왜 자료가 없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추적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퇴직하고 나서 이제 가장 먼저 달라붙은 게 이 간도 특설대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중국의 연변 자취주 가서 이 조선조 학자들한테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워낙 책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쓴 게 어떻게 보면 좀 분에 넘치게 주목을 받았고 그게 아마 상으로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나오신 우리 김효순 선생님은 이렇게 언론인으로서 우리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제 여러 권의 또 대중서를 내신 그런 분이신데 이제 최근에 낸 책이 나는 전쟁 범죄자입니다. 네. 네. 우리 김영환 실장 읽어봤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제 제 어떻던가요? 사인 받았어요. 저자 사인. 예, 저자 사인. 제가 오늘 책을 깜빡 잊고 안 가지고 와가지고 예, 우리 김 PD가 사줬거든요. 사비로. 사비로 또 샀다는 얘기 들으니까 저자 입장에서 활짝 미소가 보였는데요. 걸 샀습니다. 사비로. 그렇습니다. 네.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이 책은 저도 일본에서 이제 시민운동을 하면서 저도 처음으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창작가 비평의 심하정 씨께서도 평론을 하셨지만 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지금까지 전혀 연구된 바 없고 주목하지 않은 그런 일본군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중국 전선에서 소련의 포로가 돼서 시베리아에 끌려갔다가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다시 이분들이 이제 중국으로 일본 군인들이죠. 중국으로 이제 송환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전범관리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푸순이라고 하는데 한자는 무순이라고 쓰는데 거기서 그 전범관리소에서 말하자면 인간 개조라 그러죠. 이 전쟁 범죄에 관한 그 개조 작업을 일본 정부에서 당시 주은내가 중심이 돼서 하는데요. 거기서 이 일본 군인들이 자신들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감화를 받아서 그야말로 새롭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일본으로 귀환해서 그 뒤에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아니 뭐 내용은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저도 다 읽었어요. 내용은 저도 다 알고 있으니까 내용을 설명하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 기관이나 연락해 읽은 한 줄 정도의 그 독후감. 그걸 얘기해 주셔야죠. 내용인데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런 일본의 전쟁 책임에 대해서 정말 지금 거의 돌아가시긴 했지만 지금 다시 이분들의 증언이 왜 중요한가를 새삼 일깨워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나는 전쟁 범죄자입니다. 이 제목만 봤을 땐 그냥 전쟁 범죄자들의 어떤 수기 뭐 이런 것들을 좀 모아놓은 그런 책이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김세호 PD가 사준 책을 이렇게 딱 일독한 결과 사실 제가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웬만큼은 잘 안다 이런 평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렇죠. 처음 알았습니다. 전혀 모르죠. 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했었던 적이 이런 일을 했었나? 공산당에 대해서 좀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었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 처음 알게 됐지? 뭐 이런 느낌. 이게 가장 강했습니다. 우리 김효수 선생님 이 책을 쓰시게 된 뭐 계기 같은 게 딱 있었습니까?
예, 그것도 아까 저기 그 사회자께서 예. 대계자면서 뭐 했냐고 하니까 그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네. 그 2010년에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민지 10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지 100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경제가 100년인데 제가 이제 큰 대자가 붙는 대기자를 하면서 뭐 공짜로 월급 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제 어쨌든 국지가 어떤 식민지 100년을 맞는 그 이제 해니까 네. 그러면 그 내가 좀 고참 기자로서 이제 뭐를 할 수 있는가 해서 그러면 이제 그 식민지 100년과 관련해서 이제 특집 기사를 제가 상당히 좀 솔선해서 제법 한겨레신문에서 이제 여러 차례 어떤 기획으로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김영한 실장이 아주 잘하는 얘기지만 그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무슨 뭐 계약으로 했건 아니면 뭐 징용으로 했건 징병으로 했건 진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이제 일본이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남양군도 이런 데 다 끌려가서 이제 어떤 고생을 하고 뭐 돌아온 사람들이야 이제 구사일생으로 이제 살아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여기저기 취재를 하면서 네. 이제 지금은 다 이제 요즘은 뭐 거의 무슨 석탄을 잘 안 쓰니까 옛날에 한강들이 거기다 이제 폐쇄가 됐는데 그때 끌려와서 이 막장에서 이제 그 일하던 사람들이 뭐 이제 뭐 상당 부분 조선인들이었거든요. 이제 거의 이제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일본 사람 중에서도 이제 아주 하층 계급의 사람들 무슨 뭐 소작 활동을 하던가 아니면 천문이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데서 일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뭐 그 당시에는 뭐 이 탄광에 안전시설 같은 게 뭐 있을 수도 없고 또 사고 나면 웬만하면 불이 번지니까 그러면 이제 탄광 문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희생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조선인 희생자들의 유고를 어디 가서든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서 이제 일본 말로 이제 보타야마라 그러는데 저기 석탄을 켜다 보게 되면 이제 그 네. 폐광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폐광석 쓸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쭉 쌓아놔야 산처럼. 그런 이제 그런 데 막 집어넣어 놨대요. 근데 이제 그때 그거 취재를 하면서 제가 이제 홋카이도의 그 이 아사히카와라는 아주 이제 일본 홋카이도에서 굉장히 큰 도시죠. 그리고 이제 그 일제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 도시의 하나였는데 이제 그 근처에 가서 취재를 하러 갔더니 거기에 이제 그 뭐 제가 직접 찾아갈 수는 없고 이제 그 일본에서 이 조선인 유고를 발견하는 데 도와주는 일본 시민 활동가들이 이제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어느 절에 갔는데 그 절에 이 조선인 유골이 보관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만났더니 그 일본의 이제 그 절의 그 주지들이 그러니까 이제 중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1940년대 주지하시다 보면 이미 돌아가셨고 그 주지의 부인이 네. 그때는 굉장히 아주 고령이 높아져 예.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증언을 하는 게 하여튼 1940년 전 초쯤에 하여튼 이제 웬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그 뭐야 탄광 사고로 누구 죽었다고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근데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화장을 하고 또 유골을 이제 그 모아놓은 게 그러니까 쌓아놓은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골 함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들춰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이제 유골을 싼 게 당시에 일본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1900,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일본이 뭐 여기저기 뭐 진격하고 뭐하고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거기 그 시점으로 봐서는 이 중국인들은 아직 연행돼 오기 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거의 조선 사람 100% 조선인인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 우리 정부가 뭐 우선 당장 이쪽도 먹고 살기가 뭐 힘들었겠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제 그때 일제시대 때 끌려가서 숨진 우리 한국인 조선인들 이 사람들 유골 이 복구 작업 같은 거를 한 적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처음 한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또 그분도 상당히 고집 있는 분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고이즈미 총리하고 엄청 싸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고이즈미 총리가 그러면 이제 그 정부에서 그런 협조를 하라 그랬고 또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각 일본 불교 종단에 협조 공문을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보관하고 있는 조선인 유골이 이제 있으면 이제 우리한테 통지를 해달라. 근데 이제 그런 그 통지를 받은 절에서 그러니까 일본인이 아닌 건 확실한데 이게 조선이라는 게 그런 게 없잖아요. 확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근데 어쨌든 그럼 이제 일본 관공서에 연락은 해요. 우리가 무슨 유골 하나를 보관하고 있는데 저기 뭐야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본 관리가 와서 그 사람이 무슨 정성이 있겠습니까? 아니 뭐 이 사람이 무슨 조선 사람이에요?
뭐, 그렇죠. 뭐 이름이 없어요? 그럼 그러다 이제 뭐 당연히 없으니까 그러면 뭐 신원 불명잖아요. 그러고 돌아가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나마 어렵게 보관돼 있는 그런 것조차도 이제 찾아오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다가 근데 그 아사히카와 그 근처에 히가시카인가요? 이제 거기는 그 호카도 아주 특이하게 이 중국인들에 대한 사제비 같은 데 몇 군데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우리 침략진 전쟁 때 여기에 끌려와서 뭐 이제 무슨 강제 사역을 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이제 중국인들의 혼을 위로하고 뭐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 뭐 이제 정말 이 교훈으로 삼는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속이 좀 뒤틀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희생된 조선인 그런 거는 보이지가 없고 이 중국 사람 건 왜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그런 수도비를 위령비를 건립한 이 주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책의 주제인 그러니까 이제 푸순의 기적을 이룬 사람들의 한 부분이죠. 이제 그 사람들이 세웠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령 추도비 이제 거기 그러면 이제 그 추도비에 관여한 이 단체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중국 지환자 연락회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글자 그대로 이 중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 이건 좀 특이하네. 일본 사람들이 왜 정말 뭐 조선인이건 한국인이건 이거는 그냥 지네들이 뭐 들은 척도 안 하면서 어떻게 중국에 대해서는 이랬을까 하는 걸 생각해서 그때부터 좀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내가 써야겠다고 이제 좀 결심을 한 셈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법 오래 걸려서 이제 올 1월 달에 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다른 걸 취재하시다가 조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희생됐는데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한데 중국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추도비도 있고 그리고 그 추도비를 만든 단체들을 보니까 중국 귀환자 연구회라는 연락회라는 단체가 있어서 이걸 해보니까 결국 이 책에 씨앗이 마련된 거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 부분 전쟁이 끝나면 이제 어떤 패전한 국가의 그 병사들은 그러니까 군대는 그 즉시 바로 이제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이제 무장해제 처분을 당해야 되는데 이제 중국은 이제 전혀 그러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무장해제 그런데 그때 이제 장제스가 그런 거는 일본군이 갖고 있던 무기를 팔로군이 무장해제시키면 그 무기가 다 팔로군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초기에는 중국이 그게 뭐야 뭐 우리는 뭐 36년간 일본한테 아주 뭐 정말 꼼짝달싹 못하게 지배를 당했지만 중국 곳곳에서는 이제 어떤 항일 전쟁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일본군의 어떤 잔혹행위도 많이 벌어졌고 그래서 국민당 정부가 초기에는 제법 이런저런 이제 일본 전범들을 이제 수색을 해서 이제 잡아서 체포해서 재판을 열어서 제법 처형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달라지는 게 이제 처음에는 뭐 이 국민당 군대는 일본 군한테 이제 인계받은 무기도 무지 많고 또 미국이 또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최신식 현대 무기를 대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저 팔로군 이 마오쩌둥의 군대는 완전히 무슨 농민 게릴라 뭐 핫바지 같은 부대인데 그런데 지리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거든요. 전혀 안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점점 이제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국민당 정권은 이제 일본 전범 처리 사업을 이제 중지하고 흐지부지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일본군한테 아주 공개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야,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가 이제 공산당 게릴라들을 잡아야 되는데 니네들이 뭔가 어떤 우리를 뭐 병참을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정보를 해대든가 뭐 정보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무슨 여러 가지 뭐 작전 계획 같은 거 짜는데 도와달라는 식으로 완전히 매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륙에 남아 있는 일본 패잔병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거기 중국에 일본군이 거의 한 몇백만이 주둔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총사령관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일본군이 이제 진화 주둔 총사령군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 사령관이 오카무라 야스지라는 대장인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냥 거의 장개석이 거의 무슨 식객처럼 데리고 있어요. 거기 이제 상담 같은 거 하고 그러다가 이제 국내 여론이 이제 워낙 안 좋으니까 형식상으로 이제 억류하고 이제 전범 재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범 대장이잖아요. 전범 대장인데 결국 그렇게는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 마오쩌둥 군대한테 완전히 몰리니까 이제 상하이로 보내서
거기서 다른 전범들하고 그냥 저 일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발표를 해요. 이제 그거를 들으니까 이제 마오쩌둥 이하 그 공산당 지도부가 무지 반발하죠. 아니, 그러니까 일본군 좀 어떻게 보면 총 괴수인데 괴수를 아무 처벌도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게 이제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조치는 무효다. 우리는 이제 끝까지 이 전범을 추구하겠다는 이제 이 선언을 냅니다. 아, 그게 옳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기 중국 정부의 그 본토 내륙 쪽은 이제 그렇게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옛날 흔히 만주라고 하던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동북 삼성이라고 하죠. 이제 거기에는 이제 거기 태평양 전쟁 말기에 소위 이제 우리가 그 얄타 협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얄타 협정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이제 워낙 다급하니까 스탈린한테 매달리거든요. 야, 이제 니들 이제 웬만큼 이제 유럽 전선에서는 좀 숨을 돌렸으니까 저기 이 만주 쪽으로 좀 소련군을 좀 대대적으로 보내달라는 식으로 계속 그 협조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청을 받아서 거의 이제 종전 한 6일 전이죠. 45년 8월 9일 날 이제 소련군이 그냥 이 만주 곳곳에서 그야말로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군은 이제 그 당시 설마 소련이 올까 뭐 이러다가 그냥 정말 그야말로 뭐 근데 그때는 이제 일본군이 뭐 곳곳에서 이제 어떤 이 무장 태세 굉장히 약화됐을 테니까 그야말로 정말 이 전멸하다시피 되는데 그래서 소련군이 이 옛날 만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지금 현재 북한이죠. 거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쿠릴 열도라 그러는데 옛날 일본 사람들은 찌시마 열도라 그랬죠. 이제 거기 들어와서는 이제 그거를 전부 이 소련 사람들이 이제 몽땅 포로로 잡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통상 말하는 보통 한 60만 군대라 그러고 관동군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일본이 이제 그 만주에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일본 이제 그 만주국 괴뢰 정부에서 어떤 어떤 이 간부로 있었던 이제 일본군 고위직 그러니까 아니 일본군이 아니라 일본 문관들 이제 고위직들을 전부 체포를 하고 동시에 또 이제 우리 그 마지막 황제의 주인공인 푸이라 그러죠. 이제 푸이 이하 이제 그러니까 중국 쪽 입장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한간이죠.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친일파들이죠. 이제 근데 그런 사람들 포괄해서 이제 몽땅 소련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갖고서 이제 그 사람들을 그 시베리아 각지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수용소에 이제 분산 배치를 하고 근데 어떤 소련이 거기서도 뭐 푸이 황제나 아니면 이제 뭐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따로 또 특별 대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병들하고 뭐 똑같이 사역시키거나 이제 이러지는 않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 소련이 거의 뭐 거의 60만이 넘죠. 그 사람들은 이제 불러서 우선 당장 자기들 경제가 워낙 피폐해졌으니까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노동 이제 자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1년 지나고 2년, 3년 지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일본이 계속 미국에 매달려요. 아니 전쟁 끝나서 이제 미국이나 다른 연합국들은 이제 뭐 무슨 B시급 전범이라고 뭐 이제 전범들 조사를 해서 빨리빨리 재판 끝내서 뭐 이제 뭐 죽은 사람은 죽고 그러니까 처형당하는 처형당하고 뭐 또 이제 유기용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그냥 집단적으로 몇십만을 잡아놓고 이 안 돌려주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서 계속 미국한테 이제 일르죠. 그리고 이제 또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소련이 일본 사람들 전부 붙잡아 놓고 이건 무슨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들 잡아놓고 이제 일본으로 나중에 보내서 무슨 공산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고 또 이제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이 이제 그러니까 그건 또 상당히 또 이제 그것도 이제 비난이잖아요. 비난이니까 소련이 거기서 이제 나름 이제 의식을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선별을 해서 한 3, 4년 지나서는 계속 일본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보냅니다. 보내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김영환 실장께서 이제 도쿄 극동 군사협정 얘기하고 누른부르크 재판에 얘기했지만 또 이제 이 소련은 소련 나름대로 이 하바롭스크 특별법정이라는 것을 따로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이 관동군 이제 총사령관을 비롯해서 그러고서 이제 하여튼 우리가 가장 아주 천인공노할 가공할 그 생체 해부 뭐 독가스 실험 이런 거를 한 그 731 부대의 이제 그 부대 중에서 전쟁이 끝난 직후에 대부분은 그냥 일본으로 냅다 뛰었고 그중에 이제 그 731 부대 관련 몇 부대가 만주 이제 어떤 오지에 흩어져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잡힙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이제는 뭐 유명해서 사람들 되게 다 아는 다 아는 얘기지만 그 미국이 731 부대에 대해서는
아주 그야말로 관용을 베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실상의 부대 핵심 멤버들이 전부 다 이제 일본으로 도피해 왔고 그래서 그런 이제 통상적으로 말하면 그건 뭐 아주 뭐 정말 100%가 아니라 1000%, 1000% 전범으로 해야 될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거 미국 점령군 사령부를 대상으로 해서 교섭을 벌입니다. 우리가 갖고 온 이런 수많은 자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정말 나쁜 짓을 할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 자료를 줄 테니까 어떻게 좀 하자 그래서 저희 점령군 사령부의 같은 이 소위 말하는 정보 파트하고 731 부대 고위직들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딜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소위 그 도쿄 극동 군사법정에서 731 부대는 전혀 언급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또 731 부대뿐만 아니라 저기 우리나라 식민지 지배한 거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이렇게 어떤 거기 국동 군사법정에서 논의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우리가 자력으로 해방한 게 못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군사법정에 뭐 한국 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소련이 그거를 노려서 이 하바롭스크 국제법정에서 이 관동군 이제 지휘부뿐만 아니라 731 부대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해서 731 부대에 가공할 범죄를 아주 상당히 선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미국이나 그런 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아주 무시하죠. 뭐 일본은 당연히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뭐 그냥 공산당들이 맨날 하는 이제 상태적인 이제 수법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범, 그러니까 하바롭스크 전범 재판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후에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전범들이 아니고서는 이제 소련도 이제 대개 다 돌려보내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1949년 10월 1일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중국에서 이제 국공 내전이 이제 종식이 되고 이제 이 마오쩌둥의 그 세력, 공산당 세력, 마오쩌둥의 군대가 승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진에서 많이 봤지만 이제 베이징의 이제 천안문 광장에서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저기 뭐야 그 중화인민공화국 그 이제 그 저기 그 성립을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그때만 지금 생각하면 뭐 그것도 뭐 아주 이제 옛날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소련은 어쨌든 그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성립한 나라고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진국이죠. 그래서 그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어쨌든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해 이제 12월쯤 말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그 열차를 타고 소련에 이제 뭐 유람은 아니고 이제 견학하러 갑니다. 스탈린을 만나러 갑니까? 스탈린을 만나러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도 이게 지금 저기 김정일도 가끔 따라하지만 이제 김일성이 거의 정말 전용 열차를 타고서 이제 여기 여행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인데 사실 그 원조가 뭐 이 모택동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스탈린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마오쩌둥이 이제 그래서 그 당시 소련 각지를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 사회주의 소위 말하는 선진 사회주의 체제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나름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견문을 넓힐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소련의 이 절대적 지도자였던 이제 스탈린이 이 마오쩌둥한테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옛날에 이제 만주 쪽 점령에서 이제 일본군 아니면 이제 그 만주국의 이 고위 관료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잔뜩 잡아놨는데 이제 대충 조사를 해봐서 이 중국에서 특히 중국에서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우리가 한 1000여 명 가량을 추려놨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한테 이거를 넘기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할 생각이 이제 당신들이 그 재판을 할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이 그 좋다. 그거 우리한테 달라. 근데 사실 저기 마오쩌둥 정부는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이 국민당 군대랑 싸우느라고 일본 전범은 뭐 거의 자기들이 뭐 처음 이제 그런 걸 뭐 신경 쓸 새가 없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마오쩌둥이 그런 이제 요구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정권 잡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지금 곳곳에서 이제 하나하나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제 이 과정인데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곤란하고 한 6개월 정도 좀 후에 좀 달라. 이제 그래서 그 1950년 7월 이제 7월 중순에 이 소련에서 저기 하여튼 이제 그 일본인들 한 그때 996.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저기 이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저기 뭐야 이 닥터 집하고나 이런 영화를 보더라도 이제 소위 말하는 옛날에 이 러시아의 정치범들 전부 그 소위 수인 열차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화물 열차에 이제 잔뜩 태워서 이제 이동 뭐 곳곳에 수용소 전전하고 이제 기차도 가다가 뭐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소련에서는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화물 열차에 거의 뭐 석탄 싣는 그런 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다 이제 포로들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역시 이제 소련이 이제 그 중국에 보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의 화물 열차에 이제 태워서 이제 지금 이 수입터널하고 네. 지금 이제 시베리아 횡단 이제 철도 연결역이죠. 그래서 러시아하고서 이제 그 중국하고 그러니까 만주 쪽으로 치면 이제 좀 동쪽이죠. 이제 그 수입터널 역에서 일본군 아니면 이제 옛날 일본인 고위 관료 이제 인도식을 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중국 쪽에 인도가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중국이 그 사람들을 뭐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뭐 인수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중국 나름대로 상당히 이제 엄정한 준비를 하죠. 그래서 뭐 어쨌든 총책임자는 이 마오쩌둥이지만 실적인 이제 모든 지휘는 그 당시 총리 주울레 그러니까 이제 저우원라이 총리가 이제 계속 그걸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도 이제 중국이 뭐 그냥 그 어떤 이제 그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이제 겨우 어떤 이제 발판을 잡았고 이제 아직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울 때인데 그러니까 1950년 7월에 지금 말씀하신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전범들이 중국에 오게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 이제 스탈린이 데리고 있으면서 강제 노동시키고 근데 이제 뭐 미국의 압박도 있고 그래서 스탈린은 머리 아프니까 모택동한테 좀 넘겼고. 근데 이제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엄청 걸은 거 아니에요, 대장정으로. 그래서 상당히 피곤했을 텐데 이걸 왜 받았을까요? 지금 엄청 걸어갖고 지금 간신히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력이 없었을 텐데. 근데 뭐 스탈린은 이제 워낙 이 노예한 이제 아주 노예한 진짜.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안 받았을 것 같은데. 아니 정치인이고 그때 저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1949년 이제 10월에 그 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했지만 그리고 사실 이제 그때 벌써 이제 이미 본격적인 냉전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은 선언하고 장개석 이제 정부는 뭐 이 대만으로 쫓겨났지만 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세계 전체적인 분포를 보게 되면 미국의 영향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한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돼요. 우선 뭐 소련이나 아니면 이제 그 당시에 소련의 거의 위성 국가를 할 수 있는 뭐 백러시아나 이런 데하고 약간 이제 그나마 좀 독자적인 그 노선을 갈 수 있는 중립국 이런 몇 나라 빼놓고 나서는 인정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스탈린이 이제 저런 식으로 아니면 마오쩌둥한테서 이제 유혹을 해요. 그래서 아직 이제 중국이 제대로 국제 무대에서 이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에 대해서 전범 재판을 제대로 하면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인지도죠. 인지도가 많이 높아질 거다. 국가 신뢰가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요. 결국 그럼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이 포로들을 받게 된 거네요.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주된 이유가. 근데 그거는 아마 여러 요인이 아마 경합됐을 겁니다. 근데 저기 뭐 이제 뭐 오늘 여기 뭐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일본이 그때 중국에 들어가서 진짜 말로 일일이 표현할 수 없는 못된 짓은 다 했거든요. 한마디로 일본 사람들이 그 중국인을 무슨 버러지 취급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민들의 한은 그건 뭐 언제 폭발해도 모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전범들을 추져서 엄격히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뭐 우리도 지금 여태까지 정말 이 반민특위 무력화이고 나서 아직도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 일제 시대 주로 역사 배울 때 주로 한국에서 항일운동이나 우리나라 중심으로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전쟁터가 됐던 것은 중국이었고 중국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있었는지 주로 뭐 남경 대학사 이런 것들은 알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중국 인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당한지는 사실 그 실생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저도 일본에서 평화운동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어떻게 보면 처음 알게 된 내용인데 이 책에도 나오지만 삼광작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을 죽이고 태우고 그다음에 약탈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일본군이 그때 쓴 말 중에 중국 사람들이 쓴 말 중에 루이벤크이스 중국말인데 일본 귀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그 귀신이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 사람들을 엄청나게 말하자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학살에 그렇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중국 이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했다. 그러니까 처벌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럼 뭐 정치적인 이유 있었을 테고 이렇게 잔혹한 그 악질적인 전쟁 범죄자들을 인도받아서 정말 우리가 처단한다. 네.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데리고 온 다음엔 약간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그렇죠. 이게 일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이제부터 이제 이 차근차근 예. 따져봐야죠. 그래서 그 이 소련에서는 그 시베리아에서 이제 곳곳에 수용소를 이동할 때 소련 당국자들이 언제라도 어디 간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귀국이다, 뭐 귀국, 뭐 감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일본인 이제 수용자들이 피수용자들이 야, 이게 진짜일까? 또 속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는 결국 속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이동할 때도 뭐 중국으로 간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와서 수입헌에 들어와서 중국 이제 역의 플랫폼에 들어오니까 또 뭐 인문 해방군 병사들 쫙 들어서 있고 막 이러니까 그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 건 이 사람들이 아, 이제 드디어 죽었구나. 이제 사제에 왔구나. 하고서 이제 거의 뭐 정말 절망을 합니다. 그래갖고서 이제 그리고 뭐 며칠 동안 그 화물 열차 안에서 시달리면서 왔으니까 뭐 몸은 몸대로 뭐 피곤할 테고 먹은 것도 제대로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내려보니까 진짜 중국이고 이제는 이제 정말 우리 언제 처형되나 하는 이제 이 생각만 하는데 이때 왔던 이 사람들의 그 전쟁 범죄 수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거는 뭐 예. 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좀 천차만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냥 뭐 중국 아니 일본의 연구자들, 중국 연구자들 마찬가지고 도대체 그럼 소련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사람들을 분류했을까 지금도 그거 잘 설명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지금 이제 그 소련에 뒤른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아 그거는 개개인들 개인 정보니까 뭐 또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좀 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부에 뭐 이 뭐 사단장급들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군부 고위 간부들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헌병이니 뭐 철로 경호대니 아니면 이제 경찰 간부 이런 사람들도 이제 물론 있고 이제 그러고서 또 만주국의 아주 고위 관료들도 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반면 일반 소위 말하는 이제 위관급 사병들도 상당히 있어서 이제 굉장히 좀 헛갈리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수입헌을 여기서 이제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내리고 나서 바로 이제 중국 쪽에서 준비한 그 이제 수송수단에 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중국 쪽은 이게 객차예요. 객차도 거의 특설 객차입니다. 특급 객차. 화물차가 아니고. 화물차가 아니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무슨 그 이제 그 좌석에 무슨 뭐 테이블 시트 같은 게 흰 게 막 씌워져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열차가 근데 이제 밖은 이제 내다보지 못하게 전부 창문은 다 이제 여기 뭐 신문지 같은 거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열차가 이제 잠깐 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물론 어디로 간다는 얘기는 뭐 통보해주지 않죠. 그러고서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줍니다. 이제 함부로 이동하지 마라. 뭐 그때 떠들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지시사항을 그러고 이제 화장실에 갈 때는 뭐 이제 어떻게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그 열차 안에서는 이 중국 그 해방군 병사들이 일체 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좀 있으니까 이제 뭐 음식이 나오는데 뭐 흰빵이 나오고 무슨 소세지가 나오고 그래서 몇 차례 또 뭐 쌀밥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 포로들이 더 불안할 것 같은데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당황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정말 이게 어디 끌고 가서 우리들인데 다 그냥 집단 처형하나 이러고 있는데 이 대접해 주는 거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 어떤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무슨 이제 흰 가운 입은 이제 젊은 아가씨죠. 정말 그때 거의 뭐 한 10대 말이나 20대 초반이었을 테니까 이제 간호사들 그리고 의사가 다니면서 어디 아픈 데 없냐, 아픈 사람 얘기하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로 또 뭐 처방도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근데 그 열차가 이제 한창 달려서 결국 도착한 게 이 푸순이라는 데입니다. 이제 푸순은 저기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요녕성, 랴오닝성 근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북한으로 따지면 신우주에서 좀 더 올라가서 뭐 이제 있는 이제 그런 쪽인데 그래서 푸순은 저희들이 이제 옛날 이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게 같은 그 세계적인 노천 탄광지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곳곳에 그냥 석탄이 이제 널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한밤중에 여기에 내렸는데 그거 보면서 야
이제 정말 죽을 때 같구나. 그러니까 이제 평생 여기서 이제 석탄에다 캐다가 이제 인생 마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수용된 게 네. 그 옛날 만주국 시절에 이제 푸순 감옥이고요. 그래서 만주국 시절에는 이제 일본군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만주국의 실제 주인이 관동군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중국인, 조선인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데인데 상당수가 이제 항일투쟁에 관여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당시에서는 최현대식 감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돈도 꽤 들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단은 이제 다 수용을 합니다. 근데 만주국 시절에는 그 이제 그 일본 근데 그 푸순에 그 수용된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 거기 수감자 중에 그 감옥에서 이제 감옥 소장한 사람, 부소장한 사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옛날에 그 시절에 정말 엄청난 가혹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뭐 어떤 이제 고문하고 이제 죽으면 그냥 무슨 감옥의 담장 같은 데 묻어버리고 근데 자기가 이제 소장으로 그런 거를 다 감독하고 지시했는데 지가 거기 딱 수감이 되니까 뭐 진짜 하여튼 이 갈팡질팡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일단 거기 그래서 이제 근데 들어가서는 거기에는 이제 이 간판이 붙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푸순 전범 관리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한 1,000명 아니 뭐 1,000명이 채 안 되는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처음에는 뭐 그냥 아무 이제 이제 실수 없이 배치가 됐을 테고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중국 당국에서도 이 사람들 신원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좀 그 신원 그러니까 좀 정리한 후에는 이제 이렇게 좀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성급들 아니면 고위 관료는 권리대도 따로 하고 그래 또 이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좌관이라 그러는데 우리 일본 사람들이 옛날 무슨 대자, 중자, 소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령, 중령, 소령인데 그래서 이제 뭐 좌관급들 그다음에 또 이제 소위 뭐 대위, 중위, 소위, 그 밑에 사병들 이렇게 해서 이제 따로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는 특히 이제 일반 사병 병사들은 이 전범이라는 그거 보고 나서는 폭발을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거 진짜 이거 정말 이제 고향에도 못 가고 부모님 얼굴도 못 보고 이 죽는 거를 생각했는데 전범이라고 딱 써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폭발합니다. 아니 왜 나 같은 쫄병이 전범이냐. 전범은 진짜 정말 그 지고지전한 천황이나 아니면 뭐 도조 히데키 뭐 그런 사람이나 아니 왜 나 같은 정말 쫄딱이가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든 반발을 하거든요. 근데 근데 그거야 뭐 갇힌 사람이 반발해봤자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이 푸순에서 굉장히 인도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소련에서는 구경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련에서는 거의 검은 빵만 먹었거든요. 검은 빵에다가 약간의 이제 아주 멀간 수프 같은 거를 이제 겨우 먹었는데 거기서는 뭐 쌀밥도 나오고 반찬도 여러 개 나오고 그리고 또 배식할 때마다 물어봐요. 더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달라 그러면 또 주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러다가 누가 달라니까 또 주니까 그냥 너도 나도 이제 달라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근데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푸순 전문 관리소에 이제 그런 이제 점차 그 생활에 익숙해졌겠죠. 그래서 거기에 중국인들 직원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수수밥을 먹고 조밥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전범이라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저기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밥을 먹고 있는데 되니까 이제 이 갈피를 잡지 못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서서히 심정 변화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것도 좀 약간 좀 아이러니컬하지만 이 한국 전쟁 발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년 10월이죠. 한 10월 한 중순쯤 되나 말려나 그때 이제 한국 전쟁 기간 중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북한군의 이제 기습 침략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낙동강까지 밀려났다가 뭐 인천 상평 이런 거를 해서 다시 이제 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압록강 중앙강까지 가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몇 차례 이제 경고를 하다가 이제 중국 이제 인민지원군이 이제 대적으로 이제 참전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뭐 중국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국리를 하다가 그러면 이제 푸순이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미군 폭격기가 이 압록강이나 두만강 그 주변 지역을 다 그냥 뭐 무차별 폭격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제 수용된 일본 사람들을 전부 이 하얼빈이나 이 하얼빈 주변에 조금만 이제 그 위성 도시 같은 데로 전부 이제 옮깁니다. 또 올라간 이제 한참 올라가는 거죠. 한창이니까 하얼빈이 오면 이제 한참 올라가죠. 그래서 근데 그때도 이제 일본 사람들이 놀라는 거는 소련에서는 한 번도 행선지를 얘기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 중국에서는 항상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일이 벌어져 갖고서 이제 저기 하얼빈으로 전부 이동하니까 준비를 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가고 또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면서 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속으로 야 드디어 때가 왔다. 미군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러 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미군이 계속 진격하게 되면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슬슬 간단히가 부으니까 이 하얼빈에서 이제 하얼빈에 근데 그 임시 수용소죠. 이제 거기 있으면서 옛날 일본군 군가들 부르고 그러고서 이제 거기 이제 수용소 사람들한테 이제 이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잘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푸순 감옥이 항일 운동했던 독립투사들이 많이 수감돼 있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기 우리 MC께서 그 말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거기 중국에서 거기 이제 전범관리소에 근무했던 중국인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내부 반발이 되게 많았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중국인의 그 실무자였으면 그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고 반발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항명했을 것 같습니다. 못 따르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근무했던 그러니까 뭐 저기 뭐야 거기 그 중일 전쟁 기간 중에 뭐 일본군이 뭐 정말 도처에서 자기들이 하여튼 점령 지역 내지는 자기들 군대가 들어간 데서는 진짜 무자비한 학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푸순 전범관리소에 근무했던 직원 중에 자기 일가 친척이 일본군한테 학살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뭐 푸순에 가서 근무를 하니까 처음에는 아니 그게 도대체 뭐야 거기 왜 그런데 왜 내가 가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일본군 전범들이 이제 온다 그러니까 정말 쾌재를 부릅니다. 드디어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복수를 갚을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뭐 조국이나 역사 이런 거 다 떠나서 개인적인 원한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해주는 거를 진짜 이해를 못하죠.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저기 뭐야 하여튼 주울레가 계속 이제 여기 지시를 하죠. 뭐 절대로 구타하지 마라. 뭐 저 욕설을 하지 마라.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뭐 일본인의 이제 풍속과 관습을 존중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너무나 억울해서 뭐 자면서 울던 사람들이 무지 많았답니다. 그럴 법하죠, 진짜로. 그러고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동요를 하니까 또 그러면 이제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이제 정말 오랜 그 어떤 저기 뭐야 어떤 저기 항일 전쟁 기간을 거쳤고 국공 내전도 거쳐서 이 나름대로 이 중국 공산당이 이제 조직이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정치 교육 같은 걸 굉장히 이제 우선시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소장이야 하여튼 계속 집중 구역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다. 이거는 인류의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당 중앙의 방침을 믿고서 그거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이제 계속 하죠. 근데 이제 일본 수용된 일본인들이 변하게 결정된 거는 그러면 이제 중국 이제 인민지원군이 북한 지원한다고 이제 대거 참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아주 정말 콧방귀 낍니다. 야 정말 대일본 제국의 이 천황의 군대조차도 당하지 못한 미국 군대를 아니 정말 이 짱꼴라 중국 농민 군대가 지네들이 무슨 수로 대항한다고 거기에 들어가 얘들 완전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감옥 안에서 이제 일본어로 된 신문도 아마 그거는 이제 아마 그 중국에 살고 있는 일본 교민들이 만든 신문도 있을 테고 아니면 또 이제 중국 신문도 그건 당연히 이제 한자로 돼 있었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들어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중국군이 막 미군을 포함해서 유엔군을 막 이렇게 밀어냈다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놈들 뭐 말 같지도 않은 정말 되지도 않은 선전하고 있거나 막 그러는데 점점 이제 돌아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수감됐던 사람들 중에 이제 이래저래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정말 그 천하무적. 그러니까 정말 미군한테 패하기 전에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이 1000개 군대도 어쩌지 못한 미국 군대를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럼 도대체 신중국의 정체는 뭐냐. 만일 저게 사실이라면은 그 에너지는 어떤 게 오냐. 그래서 이런 게서 이제 이 뭔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서서히 늘어나고요. 그러고서 이제 그 수감된 일본인 중에는 또 학력차가 또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최고 학부인 뭐 도쿄 제국대학, 그것도 제국대학 그런 데 나온 사람도 물론 수두룩하고 아니면 이제 뭐 우리 치면 이제 소학교 그것도 뭐 겨우 나온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제 상당히 좀 배운 인텔리급 중에서는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중국 사람들하고서 이제 아니 그 관리 그 중국 이 전문 관리소에서 실무자라고 대화를 하면서 아 이게 진짜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당신들이 어떻게 미군을한테 이겼다고 그러느냐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럼 이제 그거를 좀 설명할 수 있는 책자라도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이게 그 관리소 측에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밀접한 어떤 인간적인 이제 이런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일본 사람들하고 이 대화를 하려 그러면은 어쨌든 일본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통역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항상 뭐 이 통역 통해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일본 전범들이 나중에 뭐 재판을 거쳐서 아니면 이제 기소 면제로 이제 일본에 돌아가서 수많은 수기를 쓰는데 그 수기 중에 항상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4사람이 등장하는데 3사람은 이제 어떤 이 조선족이고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이 장몽실하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장정후이라고 이 만주국 이 총리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3명의 조선족들은 자기들이 나는 원래 뿌리가 조선이냐 뭐 이런 얘기를 뭐 당연히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그 중국에서 남아서 중국 공안군에 뭐 장교로 있었고 또 중국 공무원이었으니까 뭐 따로 얘기를 안 했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70년대 80년대에 나온 1970년대 80년대에 나온 일본인 수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조선인 편이라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전부 이제 나중에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제 드러난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 그 당시에 그 조선인 3인 중에는 나중에 전범관리소 소장까지 오른 이제 김훈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오호연이라는 사람도 있고 최인걸. 근데 뭐 이 사람들 하나하나 뭐 개별적인 삶에 들어가다 보게 되면 뭐 오늘 밤새 얘기해도 뭐 끝나지 않으니까 이제 그냥 어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책에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책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이 단순히 그럼 통역으로 거기에 했냐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고 이 중국은 어쨌든 어떤 혁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중국 혁명을 통해서 이 정권을 창출한 이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나름대로 자기들 이 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에도 거기에도 이제 정말 이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 1920년대 30년대에 이 토지 혁명 때부터 참가한 원로 당원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1937년 이제 항일 전쟁 기간 중 그때 한 사람들. 그리고 또 전쟁이 끝난 후에는 그러니까 항일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소위 국공내전 이때는 이제 해방전쟁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한국전쟁 때 그 인민지역으로 가담한 이런 사람들 이제 쭉 서열이 있는데 특히 이제 1930년대 20년대는 뭐 그러니까 그 중국 만주에서 동구 삼성 지역에서는 항일운동 한 사람은 조선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910년에 이제 조선이 망하고 나서 정말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이제 정말 뭐 어디 살 데가 없잖아요. 완전 무슨 일본 사람들 밑에서 뭐 노예처럼 살든가 아니면 그냥 어떤 강 건너서 그 중국 가서 이제 뭐 중국인 소작을 하든가. 근데 중국은 그나마 이제 땅도 많았죠. 이제 그리고 거기에 동시에 또 어떤 항일 투쟁을 벌이겠다고 이제 그걸로 넘어간 선거학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정작 중국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을 때 이 만주에서 항일 투쟁에 불을 당긴 사람들이 조선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우리 다 아는 거죠. 뭐 홍범로 장군, 이제 김자진 장군 이런 거고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중국인들은 그때만 하더라도 특히 만주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사람들 보게 되면은 거기도 이제 나는 그 지역 차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산해관이라고 하잖아요. 산하이관. 그래서 이제 산하이관 이제 서쪽은 중국 본토고 이쪽은 이제 미개인들 사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만주 사는 사람들은 좀 이게
좀 질이 떨어진다. 내지는 교육받은 게 없다. 뭐 어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 동북 삼성에서 만주에서 그 중국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항일투쟁에 참석하는 거는 그 만주 그러니까 일본의 만주 침략 1931년 이후입니다. 근데 조선인들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벌여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도 본격적으로 가담을 하기 시작하니까 중국인들하고 조선인들하고 갑작해서 같이 싸우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 항일 연군이죠. 그래서 이제 항일 연군에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간도 지역 지금의 그 연변 자치주 일대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대 이 항일 연군 부대는 거의 뭐 대부분이 어떤 조선인들이라고 해도 뭐 어떤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정말 그 항일투쟁 과정에서 죽은 열사들의 거의 90% 이상도 연변 자치주에서는 그 전부 조선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연변 자치주가 뭐 우리말을 쓰고 그러니까 어떤 자치권을 행사하는 게 그만큼 항일투쟁 과정에서 뭔가 피를 흘린 그런 대가를 치른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부터 싸웠던 사람들은 이제 많이 고령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제 북한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이 조선족 삼인들은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해방 전쟁 이제 그 시기 때부터 그 팔로군에 가담해서 어떤 이 나름 열심히 이제 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족 3인 외에 한 명 또 꼭 언급할 사람이 있는 게 이 장몽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이 만주에서 총리를 했던 이 장징후이의 아들 되고요. 근데 장징후이는 이제 원래 뭐 이 마적 출신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이 장장님, 그러니까 이제 봉천 군벌의 영수였던 장조린의 측근이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장조린이 이제 폭사된 후에 나름 이제 계속 단계 올라서 만주 총리까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당연히 부인이 많겠죠 그 당시로는. 그래서 이제 그중 여러 부인 중에 한 사람에서 이제 이 아들을 얻었는데 이 장몽시라는 사람은 아마 상당히 좀 이 총명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제 그야말로 무슨 뭐 대단한 호족 집안이니까 집안에 뭐 어떤 종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 중에 이 사람이 이 하녀하고 눈이 맞습니다. 그래갖고서 이제 자기가 이 하녀랑 이 결혼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난리가 납니다. 우리 같은 족보 있는 집안에서 아니 몸종과 결혼하더니 말이 되느냐. 그래갖고서 이제 장몽시를 강제로 일본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근데 장몽시가 일본에 거기 가서 어떤 좌파 계열 이 중국인 유학생 무슨 모임에 들어가서 거기서 상당히 이제 간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합니다. 뭐 결혼한다 그러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어떤 첩보 전략 같은 그러니까 이제 정보 같은 거 많이 수집을 해서 그래서 이 공산당 지하 조직들의 활동들을 무지 많이 좀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이 사람도 어떤 대단한 인텔리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장몽시한테 정말 이 감복했다는 일본 전범들이 이 상당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제 뭐 중국의 어떤 글들 보게 되면 이 몸종이라는 여자가 사실은 북경대에 올라온 엘리트다. 그래서 이제 뭔가 어떤 거기에 잠복했다고 그렇게 썼는데 제가 그거는 무슨 야사 같기도 하고 이제 뭐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을 또 써도 또 그렇게 해서 그거는 책에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푸슨 관리소에서 이제 서서히 뭔가 어떤 이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한국 전쟁이 1953년 7월에 정전협정에 맺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렇게 되니까 저우하는 총리가 따로 이제 지시를 냅니다. 이제 한반도 정세도 안정이 됐고 우리가 이제 일본 전범들을 계속 무한정 잡아둘 수가 없으니까 이들에 대한 죄행을 엄정히 조사를 해서 보낼 사람은 보내고 재판에 해부될 사람은 재판에 하고 그거를 이제 지시를 합니다. 53년 7월 이후에.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53년 한 10월이나 11월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가 지시를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 중국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어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3년 정도 이제 데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간 뭐 저의 짧은 생각은 이렇게 잔악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우리가 우리의 비용을 들여서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그 울분을 억눌려가면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렇게 극진하게 해주는 게 과연 인민 감정에 맞는 것인가? 일단은 당한 만큼 뭔가 처벌을 했다는 이건 복수의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또 그 역사를 앞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또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성원이었으면 저는 정말 동의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중국 정부의 정책이 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제 시작된 건 아니고 옛날에 이제 토지혁명 아니면 이제 그 항일전쟁 기간 중에도 계속 이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도 이 중국의 이제 삼대 규율 파랑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네네. 중국 이제 팔로군 이제 해방군의 어떤 이제 기본 지침인데 거기에 어떤 몇 가지 아주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농민 민중들한테 바늘 하나 한 노락이라도 절대로 뭐 그냥 얻지 마라. 뭔가를 빌렸으면 반드시 반환하라.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엔 저런 게 있습니다. 이 포로들을 학대하지 마라는 이제 그런 자원이 있고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미 1930년대 40년대부터 주로 일관된 방침이고 그래서 그 항일전쟁 기간 중에도 이제 이 팔로군이 일본군 포로를 잡으면 그래서 네.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랑 같이 있을 거냐 아니면 돌아가겠냐 그러면 본인이 돌아가겠다 그러게 되면은 돌려보냅니다. 또 여비까지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일본군은 기본적으로 정말 거기는 뭐 완은 이제 정말 지독한 군국주의 나라였으니까 정말 뭐죠 군인 치기인가? 네, 절대로 네. 이제 일본 육군 수뇌부에서 내리는 명령이 있는데 살아서 포로로서의 수치를 이제 겪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될 경우는 자결하라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군이 포로가 잡혀서 지가 돌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 명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찌됐건 그 뭐 집단적인 내부 반발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근데 조금 더 하면 그래서 이제 이 국민당 군대 국공 내전 때도 국민당 포로를 잡잖아요. 예. 팔로군이 그 사람들 다 살려보내고 여비까지 주고 계속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하다 보게 되면 이 사람이 2번, 3번 또 잡히잖아요. 그때도 더 이상 책임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번에 총리가 그런 지시를 내리니까 이 동북공작단이라고 그거는 완전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중국의 유관 기관들이 이제 총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를 치면 이제 뭐 법무부 무슨 뭐 관계대책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군사법원 뭐 군사검찰 그다음에 또 뭐 외교국 그리고 또 중국은 또 이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니까 이제 공산당 내에 각 소조들이 전부 연합해서 이 동북공작당이라고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큰 조직을 만들죠. 700명이라니까요. 예. 포로가 969명인데 700명이 엄청.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 일본 포로들이 대부분은 이제 푸선에 있었고, 근데 또 뭐 아마 오늘 거기까지 얘기 못할 것 같은데 또 이 산지성에 타이에이라는 데도 거기도 있는데 아마 오늘은 뭐 그 부분은 뭐 이제 언급도 못하고 지나갈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쭉 조사를 해서 나름 이제 굉장히 세밀히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리고 그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그 PC급 전범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 그냥 속전속결로 재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포로 감천으로 끌려갔던 조선인들이 죽은 사람에는 뭐 영국군 장교 뺨만 따기 때렸다고 뭐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국군 장교가 이 정말 이 황색둥이 정말 이 황인종이 정말 대영 제국에 장교의 뺨을 때리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엄청난 모욕으로 생각하고 정말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군에서는 뺨 때리는 거는 뭐 진짜 매일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근데 중국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는 안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개개인별로 특히 이제 고위직들은 전부 어떤 대대적으로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일본군 무슨 부대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쪽에서 무슨 거대한 학살을 벌였다고 하게 되면 거기 그 당시 피해 입은 사람들 마을 가서 다 현지 조사하고 어떤 게 남았는지 하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다 조사를 해서 이제 추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쨌든 뭐 어느 나라나 그런 거 하는 거는 이제 이 검찰이 하는 거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검찰이 이제 어느 정도 해서 그리고 또 역시 이제 당이 지도하니까 당에 이제 그 양형 소조 같은 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저번에 총리 앞으로 이제 안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이놈들 정말 해도 너무너무했다. 완전 중국인들을 이렇게 학살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다.
뭐 그냥 무슨 어느 마을에 따라서는 뭐 수천 명을 그냥 불태워 죽은 데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최소한 한 20명은 사형시켜야겠다. 내지는 뭐 한 10명은 무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저왈라이 총리가 그거를 이제 다 거부합니다. 사형은 절대로 안 된다. 무기도 안 된다. 그 최고형을 이제 20년으로 이제 해라.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마무리한 사람들이 이제 그 베이징에 와서 이제 저왈라이 총리한테 보고를 하면 저 총리가 이제 그거를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또 이 푸순에 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상부에 가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러이러한 지시가 내렸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선에서 조사하던 검찰관들이 또 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래갖고서는 그 하늘을 찌를 듯한 인민의 분노를 어떻게 다룰 거냐. 그래서 이거는 진짜 다시 올라가서 다시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또 올라가서 또 총리한테 아 이거 근데 현재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수습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진짜 정말 우리가 중국이 새 신중국이 한결정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아주 정통성 있는 정부가 아니 그 나쁜 전범들을 정말 이렇게 정말 다 살려서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항의하는데 그때도 이제 저 총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심정을 이해한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아직도 이 당 중앙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한 20년이 지나면 당신들이 이 당 중앙의 결정이 이 현명했다는 거를 알게 될 거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쨌든 뭐 이 공산당 독재 국가니까 뭐 위에서 내려 찍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모두 45명, 그러니까 이제 저기 푸순과 타이안에서 45명을 추려서 그 사람들을 이제 전범 재판에 이제 회부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그 불구속 결정으로 이제 일본에 다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인도주의적으로 대해주기도 하지만 전범을 개조해야 된다. 뭐 학습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어떤 식으로 뭐 좀 이렇게 그런 게 진행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저기 뭐야 좀 하위직들은 이제 검찰관들이 별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집단 토론을 해서 이제 스스로 자기들이 한 거를 이제 서로 막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되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전부 뭐 우리 4명이 각기 다른 부대에서 따르면 얘기가 안 되지만 이 같은 부대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기억이 안 나지만 누가 어떤 얘기하게 되면 아 맞다 그때 그랬다. 그리고 누가 저런 명령을 내렸지. 그리고 이제 이 상급자는 이제 뻗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러게 되면 아 무슨 소리냐. 여러 사람이 그러면 이제 상급자도 이제 마지못해 시인을 하고. 근데 이제 정작 정말 그 자기 목숨이 오락가락 이제 위태위태한 이제 상급자들은 많이 이제 정말 어떤 그 스스로 자백하려고 그러지가 않고 뭐 버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이 검찰관들이 절대로 자백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기들 나름대로는 온갖 자료들을 다 수집해놓고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꼭 저런 식으로 대합니다. 아니야, 당신은 아직도 숨기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니, 도대체 그게 뭐냐? 난 이제 털어놓을 거 다 털어놓았다. 그래 되면 이제 아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돌아가서 이제 뭐 그 끙끙 알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또 하면 또 역시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근데 나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럼 뭔지 얘기 좀 해달라. 아니 당신 무슨 소리냐? 아니 당신이 스스로 그거를 해야지. 그래 나한테 알려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옛날 이 권위주의 시절에 뭐 정보기관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검사리가 돼서 이제 온갖 폭언 같은 걸 퍼붓잖아요. 아니면 이제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근데 하여튼 그런 거는 전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45명에 대한 재판을 이제 푸순과 이제 심양에서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심양이군요. 심양에서 이제 두 군데서 나눠서 벌어졌는데 거기서 최고형을 받은 사람이 20년이고 이제 뭐 한 적게 받은 사람은 이제 8년으로 이렇게 되는데 20년형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는 뭐 이 사이토 요시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주로 이 헌명 분야에서 일했는데 하여튼 자기가 이제 일본에 돌아와서 자기는 마땅히 자기 죄값을 치른 거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기에 그 소련에서는 진짜 정말 이렇게 아주 거친 게 많았지만 중국에서의 재판은 공정했고 어떤 증거도 완벽히 갖춰져 있었고 특별히 무슨 거기에 뭐 조작하거나 뭐 붙여놓은 거는 없다고 이제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거는 뭐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중국의 재판이 굉장히 공정했다는 그 얘기를
거의 뭐 물론 이제 뭐 전원일치는 아니지만 일단 이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 사람들 돌려보내기 전에 뭐 그냥 바로 저기 뭐야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뭐 소련으로부터 따지면 거의 한 11년 넘어 이제 갇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나름 이제 사회 견학도 시키고 또 동시에 이 중국이나 신중국이 그 동안에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여튼 중국 각지를 여행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도 뭐 단순한 게 아니라 이게 몇백 명 단위가 되니까 이 특별 열차를 편성하고 그러고서 이제 대개 이제 하여튼 상당히 하여튼 고급 호텔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또 의무반이 항상 동행을 하고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베이징이니 뭐 난징이 이런 데서 여러 군데를 보면서 동시에 또 그 일본 이 사람 이제 옛날 그 일본인들이 이 잔혹 행위를 저질렀던 장소도 가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여튼 진짜 어떤 천우신조로 살아남은 그 생존자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나와서 내가 당신들을 다 정말 씹어 죽어도 한이 없지만 정말 우리 당에서 당신들에 대해서 정말 교육을 시키고 당신들이 많이 반성을 했다고 하니 내가 참기는 하지만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당한 얘기 아니면 뭐 자기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가 다 어떻게 진짜 학살됐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쭉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듣는 이 사람들이 뭐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자리에서 자기들도 통곡해서 울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저기 다시 이제 푸순에 또 수용이 돼서 뭐 하여튼 대개 한 64년 말까지 64년 봄까지는 이제 다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일단 중국의 전범들 그거는 끝났고 그러고서 이제 기소 면제된 사람들은 1956년에 이제 어떤 이 세 단계로 나눠서 대대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들어올 때는 이제 그 천진항에 이 탕쿠항이라는 게 아주 큰 항구가 있죠.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는 항상 그 일본의 귀한선이 그러니까 이제 귀한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아니 일본이 그 어떤 태평양전 각지 여러 군데 진출하면서 이제 곳곳에 뭐 군대도 가 있고 교미들도 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이제 그 사람들을 전부 일본으로 이제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주로 사용하던 선박들이 이제 귀한선입니다. 근데 그게 그 원조가 어디냐면은 옛날 그 일제시대 때 이 관보일 연락선이라 그러죠. 아, 시모노세키. 시모노세키에서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뭐 이 부간페리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배를 타고서 지금 이 교토부에 이 마이주루 항이라는 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주루 항이 이제 소위 말하는 외부에 있던 이제 저기 뭐야 그 현재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에 나왔던 일본 사람들 들어오는 항구인데 그 마이주루 항구가 이 동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제 교토 가본 사람들은 오사카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으니까 무슨 어떻게 교토에 있는 항구가 동해에 있느냐 그러고 하는데 어떤 배가 이제 어쨌든 글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마이주루 항이 일종의 그 피난민들 아니 난민들 들어오는 이제 지정 창구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거를 감당하는 그 일본 행정기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당장 그러니까 이제 급한 이제 그 생활 물자를 이제 주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기가 막히게도 옛날 그 일본군들 군복 일본군들 쓰는 이제 뭐 저기 일본군들 속옷 아니면 일본 군용 이제 저기 비누 같은 걸 나눠줍니다. 아니면 이제 일본군들 쓰는 치약. 근데 그런 거는 뭐 이제 패전 직후에는 경황이 없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 11년 만에 돌아온데도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똑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 거기 중국에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야 정말 우리가 해도 너무나 못된 짓을 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는 정말 우리가 중국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말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정말 전쟁은 절대로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아시아의 평화 아니면 이제 중일 양국의 평화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 마음은 가짐을 하고서 일본에 돌아왔는데 옛날에 이제 군국주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거를 이제 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 일본 행정 당국들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거 도대체 어디다 대고 하는 짓이냐.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들어온 사람들은 말 다 잘 들었거든요. 이제 일본 관리들 시킨 대로 다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쟁이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 조직을 나름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에 겨우 돌아왔는데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뭐 각기 다 이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뭐 그냥 좀 뭐 그대로 이제 일상생활에 뭐 이 잠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조직을 만들어서 우선 당장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뭐 정말 하여튼 거의 뭐 거의 한 20년 동안 일본을 떠나 있으니까 뭐 생활 기반도 없고 그래서 어디 가서 자리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어떤 자기들의 어떤 상호 구조 그런 조직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일본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과거 반성도 안 하고 아니면 이제 과거에 중국에 대해서 못된 것도 다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는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지적해 나가야겠다는 거에서 그 만든 단체가 이 중국 기환자 연락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꼭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드는 건 아니지만 1957년이죠. 7년에 이제 그 삼강 아까 이제 김영환 실장이 얘기했죠. 이제 삼강이라는 그 책자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 이 사람들이 푸순이나 아니면 이제 타이안에 수용돼 있으면서 쓴 자기들의 이제 숙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이제 추려서 이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김 실장이 뭐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이 상강은 이제 이 죽일 살자 빗강자 씁니다. 살강. 근데 소강은 태울 소자 이제 소각할 때 이제 소강. 그 약탈할 때 약강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일본군이 그 이제 팔로군이 출몰하는 아니면 이제 당연히 항일 게릴라들이 움직이는데 그런데 들어가서 그 마을을 완전히 박살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무슨 팔로군이 어느 마을에 들어왔다게 되면 이제 긴급 출동을 합니다. 거기에도 무슨 어디 밀정지들이나 있었겠죠. 그런데 가보면 이제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남아있던 남녀노소 주민들 그야말로 뭐 그냥 아주 싸그리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상강 작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광은 아마 모조리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부 죽이고 전부 태워버리고 전부 약탈하고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수기를 모은 책이 일본에서 나오는데 이 책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팔립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옛날 일본이 잘못된 정책으로 해서 뭐 또 그러니까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거래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책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진짜 우리가 중국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많이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책이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우익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와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개소리냐. 우리 천황의 군대가 얼마나 군기엄정한데 천황의 군대가 그렇게 무슨 뭐 아무데나 들어가서 중국 분여자들을 뭐 이 강간을 하고 뭐 그냥 무슨 뭐 임신부를 칼로 뭐 총검으로 뭐 찔러 죽이고 이런 정말 황당무계한 주장하는 책이 일본에서 뻐젓이 책을 출판하고 팔린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압력을 가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출판사가 계속 이제 뭐 책이 워낙 잘 나가니까 계속 찍다가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중국 기관자 연락해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출판사 교섭에서 출판사를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그 책을 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상강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팔리는 걸 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거짓 증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쟁에서 겪었던 사실들을 얘기하는 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일본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들 활동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 강연 활동을 하고 아니면 각기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자기가 겪은 내용들을 뭐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수기집을 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여기 계신 이 패널들이 있기심장하겠지만 그 사람들 수기가 일본에서 변변한 출판사에서 그런 책들을 내주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한우 이제 정말 자비 출판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조그만 뭐 지방의 영세 출판사에서 그 책을 그런 게 나오는데 그래도 역시 출판의 힘은 무서운 거는 그러한 수기들을 남겨놨기 때문에 정말 몇십 년이 지나서 좀 한국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그거를 보고서 뭔가 이제 묶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 자세한 내용들은 뭐 이제 어떤 책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항상 그러고 이제 동시에 일본이 갈수록 보수화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일본 우익들이 이제 처음에는 조금 눈치 보고 좀 숨지고 있다가 점점 목소리가 커집니다. 아, 우리는 우리는 침략 전쟁을 한 게 아니다. 우리는 정말 구미 제국주의에 시달리는 아시아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에 나선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성전이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진짜 열받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들이 그 중기련이라고 그거는 이제 개간지입니다. 이제 그런 그래서 그게 1997년에 이제 창간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 새로운 수용자들이 이제 점점 득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지금 대변한 사람이 지금 현재 이제 아베 총리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이제 현재의 그 일본 교과서를 믿을 수 없다. 새로운 교과서를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도 무슨 교과서죠? 저기가 교학사. 근데 그런 식으로 그쪽이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기련 같은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을 완전히 뭐 이상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정말 잘하는 세대들한테 자랑스러운 일본을 이제 일본 국민으로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뭐 교과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반발해서 이제 이분들이 그 어떤 중기련 잡지를 내서 그거를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어쨌든 뭐 정말 다 고령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책 낼 때가 뭐 이미 뭐 70대 후반이나 80대 고령이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거의 다 뭐 다 돌아가셨죠. 돌아갔고 아마 지금 살아있는 분이 없습니다. 최근에 알아봐지만 정말 살아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2002년에 자기들 활동을 이제 종식하고 이제 중기련 단체를 정식으로 해산합니다. 근데 또 일본에서 나름대로 뭐 지금 우리 김영환 실장 전문이지만 일본에서 나름대로 양심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중기련 단체 해산과 동시에 그 중기련을 계승하는 모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계승하는 모임 만들고 푸스네이라는 걸 이어가는 모임. 그래서 이제 그 푸스네 기적을 이어가는 모임에 이제 주도하는 단체 아니면 또 중기련 기념관이 그것도 이제 그 사이타마현의 이 가와고에 이제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로 치면 뭐 어디 한 안성이나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역시 뭐 이제 뭐 도쿄나 오사카나 그런 중심 도시에 있지는 않고 이제 뭐 그거 찾아가려도 진짜 한참 걸리죠.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지금도 이제 그 열심히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싸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무슨 뭐 지금 우리 그 귀신섬 그게 어디죠? 군함도죠. 뭐 이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완전 더 일본 근대 문화유산이라 그러고 그래서 한국이 반발하니까 그 당시 강제 연행 이런 것들도 이제 녹해서 소개한다고 해놓고 나서는 지금 완전히 오리발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푸스네 시작을 이어가는 모임에서는 이 푸스네에서 벌어진 이런 것들을 정말 인류 문화유산으로 하자. 그래서 그 운동을 지금 일본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본에 지금 갈수록 보수화되는 우경화된 사회에서 뭐 그런데 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 뭐 하여튼 전쟁이 끝난 후 어떤 11년 동안 어쨌든 정말 상당한 고초를 겪고 그리고 일본에 돌아와서 정말 평생 그러니까 정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어떤 과거를 반성하고 그리고 이제 직접 그 피해자를 만나서 사죄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본이 근본적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진정한 아시아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를 한국의 독자들한테 한국 일반 독자들한테 꼭 알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정말 이 푸스네 기적을 인류 문화유산으로 하는데 정말 일본에 아주 소수의 일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당장 우리하고 직접 낸 건 아니지만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뭐 이 책을 썼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흔히 뭐 중국이 뭐 대륙적 기질, 우린 스케일이 다르다, 대범하다 뭐 이런 걸 자랑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의 어떤 그 좀 긍정적인 의미의 좀 대륙적 스케일. 뭐 이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분도 분명히 있는 게 이제 이제 일본이 자기들이 이제 패전한 후에 어쨌든 다른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국에 이제 점령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일본이 다시 독립하는 게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제 그거 발효되고 나서 이제 독립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과거에 자기들의 침략 전쟁 이런 거를 이제 국제관 이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본도 그때만 하더라도 뭐 그렇죠. 이제 뭐 완전 뭐 어떤 나라가 이제 거덜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일본을 진짜 적극 후원을 합니다. 그럼 그거는 왜 그런지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동아시아에서 이 방공의 방파제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엄청 몰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때도 배상 우선 당장 미국부터 안 받고 그리고 영국에 이런 데 다 배상 받지 말라고 어떤 미국이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제대로 배상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뭐 하여튼 동남아시아의 하여튼 아주 가난한 나라 몇 나라 거기에 돈 몇 푼 주고 나서는 사실상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본의 저 외무성의 고위 관료들은 야 우리 싸게 다 털었다. 그러고서 이제 한일협정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식민지배 사죄 아무 그런 것도 없고 나중에는 뭐 그냥 거의 우리한테 모욕적인 그 대한민국 독립 축하금이 준 거야. 뭐 이제 그렇죠. 이런 소리도 하고. 그래서 그 1972년에 그러니까 이제 소위 중일 수교, 일중 수교할 때 그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합니다. 그리고 이 냉전기에 일본 외무성의 고위 관료들의 자기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한 얘기가 자기들한테 가장 큰 악몽이 미국이 자기들 몰래 중국과 단독 수교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전전긍긍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진짜 무슨 키신저가 나타나서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니까 그때 일본 총리 다나카가 놀래 갖고서 이제 허겁지겁 이 베이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총리하게 되면 당연히 고위관들 쫙 다 들어가겠죠. 그때도 일본 외무성 고위관들의 가장 큰 고민이 과연 중국이 얼마를 요구할까? 요구하면 그거를 어떻게 후려치나, 어떻게 이제 깎아치나 그러는데 그때 그 중국이 우리 그런 거 돈 안 받는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진정하게 사죄하면 그거로 좋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상을 요구하게 되면 결국 그게 니네들 일본 인민들의 그 뭐 피땀 흘린 세금으로 받는 건데 우리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관료들이 뭐 정말 얼마나 속으로 진짜 안도의 숨을 내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크게 털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쨌든 일본하고 여러 문제를 네. 싸우잖아요. 근데 그 이제 예를 들면 뭐 소위 우길기 이런 문제 같은 데서도 중국이 별 얘기를 공식적으로 별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 감각의 차이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서해 문집에서 나온 나는 전쟁 범죄자입니다. 많이 구매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나는 전쟁 범죄자입니다. 네, 책의 저자이신 우리 김효순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 우리 김영환 실장님, 네, 이 푸순의 기적, 예,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해 책임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전두환 보세요. 나쁜 놈이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나쁜 놈이죠. 근데 그렇게 정말 그런 역사를 제대로 가해 책임을 얘기하고 했던 이 사람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거 일본사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일본에서 억압당해왔고 빨갱이도 낙인 찍혀왔고 소수자였고 지금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일본에서 최근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길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왜 일본에서는 그렇게 조사를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에 이게 사실 일본 제국주의랑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는 그 일본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731 부대에서 그 면책받은 사람들이 일본의 근본적인 그 의료 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을 관여하는 데가 일본의 감염병 연구소라는 데거든요. 그래서 일단 군대에서 있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4개의 시설과 대학들이 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지금도 자기들 안에서 정보를 밖으로 나가지 않게 자기들 안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그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은 국내에서만 개발한답니다. 외부로 정보가 새나가지 않게 외국하고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당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전후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는 중요한 것은 역시 베트남이나 한국 전쟁의 민간인 학살 이런 데서 제대로 자기의 그 가해 책임을 얘기하는
가해 군인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죠. 없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앞으로 해결될 과제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이분들의 목소리가 점점 묻혀가면서 일본 사회가 저렇게 달려가는 것 그리고 이분들이 귀국했을 때 실제로 직후에 된 수상이 아베 기시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책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 지금 현재 일본 사회의 우경화, 궁극지화에 제시하는 목소리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의 목소리가 묻혀지지 않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네. 이런 평화 메시지를 발신하는데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 PD님은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뭐 하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책 얘기를 좀 네. 하자면요. 일단 내용이 좀 깊고 넓다고 그래서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읽어보면 우리 기자님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쉬운 언어로 잘 읽히는 언어로 썼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에 비해서는 술술 읽혀진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방송에서는 시간 관계상 좀 얘기를 덜 했는데 이 전범이 돌아와서 중기련 활동하는 부분들이 꽤 많은 부분을 책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또 이제 책을 직접 사서 네. 읽어보시면 더 많은 풍부한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서해 문집에서 나온 나는 전쟁 범죄자입니다. 100만 부만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효순 선생님 좋아하시네. 좋아하시네. 활짝 웃으시네요 지금. 활짝 웃으시는데. 좋아하는 건 네. 어이없는 표현이 아닙니다. 100만 부만 팔렸으면 좋겠고 어찌됐건 우리 김영환 실장 말씀처럼 네, 우리에겐 또 뭐 베트남 전쟁 같은 또 우리가 가해자 측에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에게 과제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한겨레 대기자이신 우리 김효순 선생님과 함께 나는 전쟁 범죄자입니다.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